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와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감정을 흔들고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애입니다. 이 글에선 감정을 다스리며 품격 있게 주도권을 잡는 4가지 말하기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 속에 숨은 약점을 읽고 품격 있게 대응하라. 김 부장은 회의 중 늘 박 대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입니까? 항상 답이 늦어요. 본인이 생각이 좀 느린 건 아시죠? 처음엔 박 대리도 반박했지만 자꾸 말이 꼬이고 오히려 감정만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속은 끓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늘 후회합니다. 왜 난 그때 그렇게밖에 말 못했을까?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덜 깨질지 몰라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된 상대의 약점을 조용히 찌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공격적인 말싸움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 방어를 위해 상대의 심리적 허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되 내 입지를 지키는 말 한마디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상대의 자만과 불안, 허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박 대리가 그건 좀 과한 표현이시네요. 지난번 프로젝트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라고만 했어도 분위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말은 큰 소리도 비꼼도 없지만 상대가 말 속에 감춘 불안과 허세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반면 흔히 빠지는 오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방어적이며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고르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침착하게 한 문장을 던지는 힘이 필요한 이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불안, 자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짧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말의 심리전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록하라. 감정이 격한 상황 이후 상대가 어떤 말을 반복했는지, 무엇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적어보세요. 그들의 불안을 읽는 훈련이 됩니다. 침착하라. 말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멈춤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첫 신호입니다. 간결하라. 그건 너무 일반화된 말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처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면 언젠가 자신도 다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 절제된 대응, 정확한 순간의 타이밍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침묵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둘째, 침묵으로 압박하라. 말 없는 말을 위력. 정혜 씨는 오래된 동호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착하잖아. 돈은 못 벌어도 말이야. 분위기가 싸해졌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후회가 밀려들었죠. 그 자리에서 뭔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는 말싸움이란 표현에 갇혀 무언가 말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말보다 무겁다. 현자는 입을 다물고 이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수천 년간 논쟁과 토론을 반복한 그들의 삶 속에서 검증된 지혜입니다.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사용된 침묵은 상대에게 자신의 말에 무게를 되돌려주는 거울이 됩니다. 정희 씨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상대를 바라보고 단지 그래요 하고만 응수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오히려 자신의 말이 너무 과했음을 깨닫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런 반응은 감정의 폭풍을 더 키울 뿐 아니라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싸움은 길어지고 결론은 없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감정 전쟁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침묵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이 아닌 침묵에 반응할 때 이미 대화의 흐름은 당신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침묵의 힘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고 바라보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일수록 그 감정 위에 침묵이라는 얇은 막을 하나 덮어보세요. 눈을 마주치되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짧은 반응을 준비하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혹은 아, 그런가요? 이처럼 중립적이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을 연습해 두면 긴장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반사시키라. 침묵은 상대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말의 파장을 상대가 느끼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의 말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조용히 웃는 사람이다. 유태인의 이 말은 침묵의 진짜 힘을 설명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함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처럼 자주 부딪히는 관계에서는 매번 말로 대응하는 것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파장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침묵도 남용하면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침묵은 감정을 다스린 뒤 선택한 전략이어야지 말문이 막혀서 나오는 반응이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도된 침묵만이 상대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이후 그 친구가 다시 사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내가 좀 실수했나 봐. 그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녀는 이미 이겼던 것입니다. 셋째, 틈을 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 대화의 고수는 말로 이기지 않는다. 유민 씨는 직장에서 유난히 말을 거칠게 하는 동료와 자주 부딪힙니다. 그 동료는 틈만 나면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넌 항상 문제를 만들고 책임도 안 지잖아. 평소 같으면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맞서 싸웠을 유민 씨. 하지만 싸움은 늘 감정의 골만 깊어졌고 다음 날이면 더 껄끄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민 씨는 새롭게 배운 대응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더 말해 보시겠어요? 놀랍게도 상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난번에 보고서 제출 늦은 것도 그렇고 말을 하다 말고 논리가 엇나고 결국 아니 그냥 내 생각이 그랬다고라며 말을 줄입니다. 이처럼 대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힘, 바로 틈을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논쟁은 칼이 아닙니다. 부딪히면 서로 다칩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게 하라. 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두는 전략입니다. 틈을 주면 그 안에서 감정은 빠지고 진실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는 바로 즉각적인 반박입니다. 논리를 세우고 감정을 앞세워서라도 반박을 시도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는
점점 감정의 늪에 빠지고 결국 상대가 만든 무대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반박은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비입니다. 고수는 수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게 만들고 그 말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전략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간은 말을 할수록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정당화가 반복되면 오히려 말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대는 자신의 말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술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를 보여라 무시하거나 비웃는 표정이 아닌 진지하게 듣는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로 듣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반문을 준비하라.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더 말해주세요. 그건 어떤 맥락에서였을까요? 같은 질문은 상대에게 책임을 되돌리는 언어입니다. 논리를 흐리게 두라 말을 하다 보면 상대 스스로 감정과 논리를 뒤섞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오는 지점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회사나 동호회처럼 공식적인 관계 안에서 유용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대응이 가장 강력합니다. 고요한 틈 속에서 상대의 논리는 흔들리고 대화의 흐름은 바뀝니다. 퇴계 이황은 말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자는 1000번을 이긴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수가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유민 씨는 이후에도 이 방법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감정을 삼키지 않았지만 발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틈 속에서 상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는 조금씩 정상화되었습니다. 넷째, 단호함을 감추지 마라. 흔들림 없는 말은 상대의 판단을 멈추게 한다. 기훈 씨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팀장입니다. 어느 날 상사는 퇴근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 오늘 안에 끝내야 해. 간단한 거니까. 사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자료를 완전히 새로 정리해야 했고 적어도 4에서 5시간은 좋게 걸릴 일이었습니다. 기훈 씨는 평소처럼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야근을 의미했고 상사는 그럼 부탁해요라며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기훈 씨의 말에는 예의가 있었지만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그것을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다음 날 기훈 씨는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며 이렇게 자저했습니다. 왜 난 늘 이렇게 끌려다닐까?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말은 귀에 닿지 않는다. 말이 약하다는 것은 말투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감과 명확함이 없을 때 아무리 옳은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호한 사람은 말이 짧고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의도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기훈 씨가 만약 그건 오늘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상사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단호하지만 예의를 갖춘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건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단호함과 무례함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못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는 반응은 종종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상대에게 반항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 단호함이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눈을 피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며 끝맺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폭력적 경계 설정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되 감정 없이 타인을 존중하면서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 확신의 표현입니다. 단호한 말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선이 되고
상대의 요구에 판단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단호한 말은 상대에게 멈춤을 경험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단호함을 실천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 기준이다. 이건 가능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말할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문장은 짧게, 시선은 고정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와 같이 명료하고 짧은 문장을 연습하세요. 말하는 순간 눈을 피하지 않고 목소리는 낮추되 분명하게 내뱉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은 빼고 메시지는 남겨라.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와 같은 감정적 표현 대신 그건 일정상 맞지 않습니다처럼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하세요. 그래야 메시지가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마음이 실리면 가볍지 않다. 단호함은 가볍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되 감정을 걷어낸 태도, 그것이 단호함의 본질입니다. 기훈 씨는 이후 다른 회의에서 상사의 비현실적인 요구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상사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러면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자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단호함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판단을 자극하고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정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단호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대화의 무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상대의 약점을 조용히 짚어주는 전략. 둘째, 침묵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셋째, 틈을 만들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기술. 넷째, 단호함을 품고 말에 무게를 실는 방식. 이 네 가지는 모두 말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방식입니다. 결국 말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가볍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린 뒤 나온 한 문장은 짧아도 깊고 강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했던 건 말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불안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한 박자 멈추는 능력. 그게 결국 대화에서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말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이 명언은 단호한 말을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타인을 제압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제압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단호함은 오히려 관계를 보호합니다. 감정이 폭발해 관계를 망치는 것을 막아주고 서로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말이란 결국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도구입니다. 상대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당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는 반드시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린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을 억누르려 할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기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자는 생각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박자 멈춘 다음 침착하게 단단하게 한 문장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때로 침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호한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고 품격 있으면서도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는 명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말에는 감정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은 결국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이제 준비되셨죠?